근데 그 이번 그 대책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이런 그 서울시 구상이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저 설명이 됐는데요. 아까 창의혁신 디자인 우리가 아까 3회에 걸쳐서 20개가 선정이 됐는데 여전히 그 현실은 아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건축법은 용적률도 완화되고 다른 사항도 완화가 되는데 타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토법하고 국토계획에 이용하는 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이 과정이 너무 많고 그 과정의 모든 심의를 또 각각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비원도 전 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처럼 아까 특별회로 어떤 사업에 대한 창의 혁신이 나오려면 특별한 자유도를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비원도 조언이 실현해서 아까 창의 혁신을 실현하겠다. 그 말씀이 이제 대책에 포함된 겁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머니투데이 김재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건축가,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신다고 전략 발표해 주셨는데, 국제 설계 공모전이나 뭐 건축상 신설, 그리고 재단 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초기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공모로 설계기획안 우선 선발하신다고 세 번째 전략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설계 공모하는 주체가 사실은 대부분 이제 시공사나 조합들 민간에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해외 건축사들이나 이런 부분과 협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가 공공으로 한정될 경우에 실효성이 좀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민간과 어떻게 뭐 협업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그 두 가지 정도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비엔달레 올해 지금 하는 것도 한 뭐 60억대 예산을 지금 이미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요. 있고 그다음에 종합지원대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아까 2030년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90억 정도 수준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현재 아까 이런 비엔날레나 아까 건축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행정 정책 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게 한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은 아까 매년 아까 30년까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담 가능한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한 2단계 공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부담을 경감을 해서 아까 우리 그 지금 우리 K 건축의 대부분의 그 건축사들은 한 87.5%가 1, 2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좀 많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좋은 실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의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2단계 공모를 해서 아까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심사도 실력 위주로 해서 좀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공에서 우선 적용하는 거고 말씀 주신 대 민간은 공공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 아까 민간에서 그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민간도 아까 실력 있는 국내 건축가들이 좀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경제 서예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내신 자료를 이제 보면 내용 중에 그 국제 설계 공모에서 좀 국내 건축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참여 의무비율 같은 게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뭐 보상금만 올리는 건지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일반 3.5억 이상이 되면 일반 공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노들성 같이 이렇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이제 지명 공모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 그 역량 있는 건축가와 아까 해외 건축가를 얼마큼 지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0% 내외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건, 몇 년에 한 건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아까 국내 건축가의 역량에 비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확충해 나갔다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 공모에 있어서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 우리 국내 건축가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 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업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적절한 어떤 공정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세요? 누구냐? 야, 저기 누구야? 와봐. 저. 딜라이브 TV 서울보도국 이재용 기자입니다. 보도자를 보면 그동안 외국 건축가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외국 건축가 선호 현상이 이어졌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일단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 추진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일단 특별법과 규제 완화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 현재는 지금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마무리할 예정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특별법 말씀을 드리면 아까 창의혁신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아까 2023년에 아까 창의혁신 디자인 정책 선언을 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20개의 작품들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4차, 5차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특별법에 맞춰서 이제 계획의 자유도를 아까 규제풀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중앙정부인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넓혀갈 거고 언제까지 뭐 할 수 있을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필요성을 국토부와 좀 소통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입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 아까 이 특별법은 그런 어떤 명확히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감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금 대책의 근본이 되는 아까 외국 건축가 선호 현상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 부분 그러면은 지금 공공에서는 대부분 아까 외국 일반 경쟁에서는 다 국내 작가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 지명 공모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3작품 중에서 2작품이 아까 노들섬이나 해독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최근에 아까 뭐 지방자치대 부산이나 어떤 다른 지방도 유명한 외국 작가들을 선호하는 그런 어떠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트렌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 시장님의 건축 기행을 통해서 아까 공공의 서울시에 역량 있는 건축가들도 많이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아까 서로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정말로 아까 공정한 선에서 해외 유명한 역량 있는 건축가보다 우리 국내 건축가 동등한 이상의 역량이 있다면 아까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 예,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새롭게 만드는 재단, 서울건축재단의 경우에는 시상만 담당을 하게 되는지, 향후 다른 역할도 맡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재단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아까 다양한 건축 문화에 대한 지금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엔날레 올해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건축상 부분, 또 건축 문화재 부분 이렇게 다양한 지금 문화재가 아까 운영 주체가 각각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아까 좀 서로 시너지 효과, 정책의 효과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떠한 중심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서울시의 모든 아까 도시, 건축, 문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총괄
헤드쿼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돼 있던 겁니다. 예, 추가로 더 질문하실 기자님 있으세요? 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박관희 기자라고 합니다. 국내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마련과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축사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언급도 하셨는데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의 모델을 전국 표준안으로 제시해서 제도 확산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어떤 연계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건축 문화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K 건축이라는 건 대한민국 건축 문화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이 비전에서도 글로벌 건축 문화의 글로벌 중심 도시, 선도 도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서울이 그 중심에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먼저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지자체하고의 소통 부분, 아까 현장과의 소통 부분, 그다음에 법 제도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소통 부분, 이런 부분을 각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도 협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신 거죠? 예, 한겨레 박현정 기자님. 예, 저 한겨레 박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참여 확대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아까 들어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작가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대형 프로젝트에서 아까 그 비율 자체를 조금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국내외 참여 비율을 늘린다는 건지,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성장 환경 그 건축가 존중 지원 강화에 이제 우수 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아마 이게 뭐 법 개정 사안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왜 건축가 존중 문화에 요런 제도가 조금 들어간지 궁금해서 그것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지원하는 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즘 MG 이렇게 핫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도시에서 중요한 아까 의미 있는 우수한 건축물들은 아까 사회에 미치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존중해서 아까 세금이라도 공공에서 감면해 주면 아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국민 공감대나 이런 그 건축에 대한 아까 삶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참여 확대 부분은 아까 모든 그 공개 경쟁은 아까 공평해야 됩니다. 그 전제가 있고, 다만 아까 서울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사가 아까 서울에 대한 도시적 맥락이나 도시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서울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한 국내 건축가들이 갖고 있고, 다만 그런 어떠한 국제적인 아젠다나 국제적인 어떠한 시각에서 국내의 어떠한 도시적 환경 이거 말고 국제적인 어떠한 통용이 되는 그런 어떠한 역량도 있냐 부분이 아까 그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성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떠한 그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업 프로젝트별로 국내 건축가와 해외 건축가의 참여 비율이나 아니면 지명 경쟁 않고 일반 경쟁, 그럼 누구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명 공모는 아까 우리가 특정한 인을 지정해서 10명이면 10명을 지정해서 할 거고, 그 10명을 해외냐 국내를 누구를 얼만큼 지정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를 무조건 우대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요. 해외를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프로젝트별 성격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반 공개 경쟁은 말씀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